미 연준 추가 금리 인상 기조에 한국 어쩌나 경기 침체 경고음이 높아지고 있다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내일입니다. 내일이 한국의 금통위,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금리를 인상할 것인지 동결할 것인지 지금 예상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팩트를 보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1월 물가와 고용 지표가 시장 전망치를 웃돌면서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 기조를 보이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경우 둔화 국면에 진입한 한국 경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바로 모든 내용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자, 미국은 3월달 FOMC에서 다시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 이번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매우 높게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금리가 3.5죠. 미국은 4.75입니다. 미국이 4.75에서 0.5를 올려버리면은, 0.25를 올려버리면은, 이제 5%가 되는 것이고, 한국과의 차이는 1.5%가 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한국도 따라가긴 따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죠, 지금. 한국이 금리,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경우에 둔화 국면에 진입한 한국 경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내일 저도 정말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달러 환율도 1,300원에 근접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지금 1,300 넘었죠. 왔다 갔다 하더라고, 1,300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40대 이랬는데 갑자기 막 확 올라가 버리더라고. 지금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최근에 금리 인상을 계속 했었죠. 그죠? 자이언트 스텝이니, 빅 스텝이니 하면서 계속 금리 인상을 짧은 기간에 해왔었는데, 그러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와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빗나갔다.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시장 전망치보다도 더 상회해서 물가가 오르고 있다. 금리를 그만큼이나 급격하게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 연준은 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달러 강세가 나타난 셈이다. 왜 그럴까요?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은 미국 외에 해외에 있던 자본들이 다시 미국으로 회귀를 하겠죠. 왜? 미국이 가장 안정적인데 거기에서 금리까지 높여주니까 외국에 있던 자본들이 미국으로 쏠려가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것이고 주식시장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 보시면은 거의 틀리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는 23일 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향방에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당초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최근 상황 변화에 따라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는 예측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다. 어찌 될지 저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쭉 보시면 밑에 문제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이미 둔화 국면에 진입한 국내 경기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이 가장 문제죠. 그죠?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부진 및 기업 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등 경기 흐름이 둔화됐다 하면서 경기 둔화 진단을 내린 바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더불어서 같이 보실 게 요거예요. 자, 수출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답니다. 수출이.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이 줄어들고 있대요. 보시죠. 이달 2월달입니다. 2월 1일에서 2월 20일까지 국내 수출액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월간 기준 수출액은 지난해 10월, 22년 10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월간 수출액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답니다. 한마디로 기업으로 따지면 매출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큰일 났습니다. 보면은 어디에서만 줄었는가?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액이 43.9%가 급감했다. 무선 통신기기, 정밀기기, 가전제품, 컴퓨터 주변기기 등도
수출액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반면에 승용차, 석유 제품, 철강 제품, 선박 등은 수출액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국가별로 봅시다. 국가별로는 미국, EU, 인도 등으로의 수출액은 늘었대요. 그런데 중국, 베트남, 일본으로는 수출액이 줄었답니다. 가장 큰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차이 나는데 미국은 수출액이 많이 늘었어. 근데 중국으로는 수출액이 많이 줄었어. G2라 그러죠, 그죠? 미국과 중국. 우리는 둘 다 좀 많이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미국으로는 수출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중국으로는 수출액이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경기와도 무관하지 않겠죠. 한동안 그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 정책을 펴다가 최근에 이제 그 다시 밑장을 열고 있는 중국인데 중국 경제가 좀 활성화되어야지 우리도 좀 물건을 많이 팔아먹을 수 있을 건데 좀 그런 부분도 같이 연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회사로 따지면 지금 매출은 점점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죠? 그런데 금리는 자꾸 올라가서 그 기업의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경기 둔화가 표면화되고 있는 현재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뭐 높지는 않겠지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뭡니까? 우리가 그 물가가 상승하는 국면은 인플레이션 국면에 그러죠, 그죠? 경기가 좋아서 수요가 늘어나서 물가가 상승하는 전형적인 그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완만한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권이나 다 바라는 거겠죠. 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쓰니까 물가도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 완만한 인플레이션. 가장 그 정치하는 분들이 좋아하는 시나리오. 그러면은 표도 많이 받고 가격이 좋으니까. 근데 경기 침체,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그죠? 경기가 침체됐어. 사람들이 돈이 없어. 그래서 돈을 못 써. 그러니까는 물가도 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그죠? 안 좋아하는 시나리오죠. 근데 지금의 국면은 뭐 스태그 초입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한마디로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는 침체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죠. 최악이라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라 이야기하는데 최악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경제정책을 제대로 진행하셔서 최악까지 안 가는 그런 상황들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실제 지금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제가 부동산 현장이 아니고 기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느끼기에는 폐업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고 있답니다. 실제로. 그죠? 그리고 일반 기업들도 그 매출이 점점 줄어들고 하는 상황이 나오니까 비용 감소를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 것부터 먼저 줄여나가고 있다. 옛날에 그런 말 했었죠. 왜? 마른 수건도 다시 짠다고. 그 정도로 지금 원가 절감이라든지 비용 감소를 위해서 기업들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증가 요인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 방금 보셨듯이 수출도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고 환율은 1,300원대로 치솟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내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뭐 금리 인상을 택할지 금리 동결을 택할지 정말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창용 하는 총재님 아마 오늘 잠 못 주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예상을 해봅시다. 이제 만약에 금리 인상이 있다면 0.25%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고 해도 기준금리는 올라간다 하더라도 은행권을 압박해서 대출금리가 그 인상된 기준금리만큼 꿈틀거리고 올라가는 일은 막으려고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 정부가 현재 지금 계속 은행권을 쪼고 있으니까 오늘 이 뉴스에는 안 가지고 왔는데 지금 주담대는 3% 후반까지도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전세자금 금리나 주택담보대출금리 지금 3% 후반, 4% 초반에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금리들은. 요거 갖다가 다시 또 꿈틀거려서 올리게 만들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계속 좀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예대 마진을 최선으로 가져가게 만들어서 안 그래도 지금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뭐 돈잔치하는 은행이라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그런
기준금리는 올라가도 뭐 대출금리가 다시 급격하게 올라가는 일은 좀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뭐 늘 말씀드렸는데, 금리 인상에 이제 거의 뭐 막바지에 왔다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 아직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는 상반기 내로는 마무리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거의 끝이 다 보이잖아요, 그죠? 남아있는 거는 이제 크게 지금까지 금리 올린 것보다는 남아있는 것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너무 쪼리하지 마시고, 예, 이제 얼만큼 다 왔으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은행을 압박하고 있으니까 대출 있으신 분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 대출금리가 갑자기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